61번 다음은 남녀 대학생 2,000명이 외향성을 측정한 결과이다. 여학생 A의 원점수가 76점이고 A의 남자친구 B는 A와 같은 100분위를 얻었다면 B의 100분위와 원점수는 단 두 집단은 모두 정상 분포를 이루고 있음. 이 문제는 Z점수와 100분위를 이용해 A의 남자친구 B의 원점수를 찾는 과정이죠. 우선 풀이에 앞서 표를 한번 이해해 봅시다. 남자 쪽 보면 남학생 수가 1000명이죠. 여자도 1000명이네요. 그런 다음에 남학생의 평균 점수는 남자 75, 여자 66. 표준 편차는 남자 4, 여자 5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도표의 표준 정규 분포에서 Z 범위에 해당하는 100분위를 이렇게 표기를 해 두었습니다. 우선 Z 점수를 찾으면 100분위를 찾을 수 있겠네요. 그럼 문제를 풀어봅시다. 우선은 여학생 A의 Z점수를 구해봅시다. Z점수 구하는 공식은 아래 하단에 표기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X는 뭐죠? 그렇죠. A의 원점수 76점입니다. 뮤는 평균 66점이고 시그마는 표준편차 5점이죠. 따라서 76에서 66을 뺀 값을 5로 나눈 값. 그러면 5분의 10이 되고 그 값은 2. 이것은 여학생 A의 Z점수입니다. 따라서 A의 Z점수는 2죠. 이걸 가지고 아래 하단에 있는 표준 정규 분포에서 Z2에 해당하는 100분위를 찾아보면 0.48. 따라서 48%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표준 정규 분포고 그래서 100분위는 항상 50%에서 시작하므로 50% 플러스 48%, 그래서 98%가 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서 추가 설명하면 표준 정규 분포는요, 대칭적인 종 모양의 곡선으로 평균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동일하게 펼쳐지죠. 이 곡선 아래의 전체 평균은 100%이고 평균을 중심으로 양쪽을 50%로 나눕니다. Z점수가 0일 때 Z점수가 0일 때는 평균을 의미하고요. 이때 100분위는 50%입니다. 즉 Z0은 전체 인구의 50%가 이 점수 이하에 위치하는 거죠. 그래서 Z점수가 양수일 때는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의미하고 이때는 100분위는 50%보다 큰 값이 됩니다. 따라서 여학생 A의 100분위 계산을 할 때 여학생 A의 Z는 2죠. 이는 여학생 A의 점수가 여학생 집단 평균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Z는 2에서 표준 정규 분포의 곡선 아래 평균 면적, 즉 이 점수 이하에 해당하는 100분위는 보통 통계표를 사용해 찾습니다. Z2에 해당하는 100분위가 48%라는 것은요, 평균을 기준으로 오른쪽 이 표준 편차 내에 해당하는 인구가 48%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 48%는 평균 오른쪽 부분만의 면적을 나타내죠. 그래서 전체 100분위를 구하려면 평균까지의 50%와 Z2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48%를 더해야 합니다. 그래서 50% 더하기 48%, 따라서 답은 98%. 이제 이해가 좀 되셨겠죠? 그러면 계속해서 100분위가 A의 100분위가 98%니까 이걸 가지고 B의 100분위에 따른 Z점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남자친구 B도 같은 100분위를 갖는다고 했죠. 그럼 98%를 가졌다고 가정하고 이제 남자 집단에서 Z점수 2에 해당하는 원점수를 구하면 됩니다. B의 원점수를 구하는 거는요, 남자 집단의 평균이 75점, 표준 편차가 4점이죠. 이제 B의 Z점수 1하고 가정을 하면
Z는 2, 뮤 평균은 75, 시그마는 표준편차 4로 X를 구하려면 식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 2는 X 빼기 75를 4로 나눈 값이죠. 그래서 X 빼기 75는 8이 되네요. 그러면 X는 계산해 보면 83. 따라서 B의 원점수는 83점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B의 백분위와 원점수는 각각 98%와 83점이므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다시 듣기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62번 상담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어진 내용들을 차례차례 읽어가면서 상담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연구 대상이 매 순간 역동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반복 검증을 할 필요가 없다. 잘못된 설명이죠. 연구 대상이 역동적으로 변화할수록 오히려 반복 검증이 중요하죠. 또한 연구 대상이 매 순간 역동적으로 변하더라도 반복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런 반복 검증을 통해서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1번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2번 해외에서 수행된 연구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여 실시해 보는 것도 가능하다. 이 설명이 옳습니다. 해외에서 수행된 연구가 한국에서는 어떻게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대로 적용해서 실시해 보면 외국과 한국의 상황을 비교 분석해 볼 수 있겠죠. 따라서 해외에서 수행된 연구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여 실시해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3번 가치 판단이 개입되므로 자연과학 연구와는 달리 인위적인 변인의 통제가 불가능하다. 아니죠. 상담 연구에서도요, 변인의 통제가 가능합니다. 인위적 변인 통제를 통해서 특정 변인의 효과를 연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위적인 변인의 통제가 가능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가치 판단이 개입되므로 자연과학 연구와는 달리 인위적인 변인의 통제가 불가능하다. 이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4번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험자의 임의적 판단을 최대한 허용해야 한다. 어떤가요? 옳지 않죠. 실험자의 임의적 판단은요, 연구의 객관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연구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겠죠. 그래서 실험자의 임의적 판단을 최대한 허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따라서 4번은 옳지 않습니다. 5번 상담 분야의 지식은 내면의 복잡한 인지적, 정서적 과정을 다루기 때문에 경험 연구로는 검증이 불가능하다. 잘못된 설명이죠. 상담 분야의 지식도 경험적 연구를 통해 검증이 가능합니다. 복잡한 인지적, 정서적 과정은요, 다양한 연구 방법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검증이 되죠. 실질적으로 많은 경험 연구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 분야의 지식은 내면의 복잡한 인지적, 정서적 과정을 다루기 때문에 경험 연구로는 검증이 불가능하다. 이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62번 상담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 해외에서 수행된 연구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여 실시해 보는 것도 가능하다. 2번 설명이 옳은 설명으로 답이 되겠습니다.
63번 연구 논문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하나씩 주어진 선택지들을 읽어가면서 옳지 않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론적 배경에서는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연구 문제의 근거를 논리적으로 밝힌다. 옳은 설명이죠. 연구 논문 작성에서 이론적 배경은요,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연구 문제의 근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론적 배경에서는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연구 문제의 근거를 논리적으로 밝힌다. 이 설명은 옳습니다. 2번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연구 가설이 도출되기도 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선행 연구를 고찰하면서 연구자가 연구의 가설을 도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연구 가설이 도출되기도 한다. 이 설명은 옳습니다. 3번 미국 심리학회 APA 출판 규정 6판에 따르면 30개 단어 이하의 직접 인용은 큰 따옴표 없이 독립된 단락으로 처리한다. 옳지 않는 설명이죠. 30개 단어 이하의 직접 인용은요, 큰 따옴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독립된 단락으로 처리하는 것은요, 40단어 이상의 인용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3번이 옳지 않습니다. 30단어 이하의 직접 인용은 큰 따옴표를 사용하고 독립단락은 40단어 이상의 인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63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간접 인용은 직접 인용과 달리 큰 따옴표 없이 기술하고 출처를 밝힌다. 옳은 설명이죠. 간접 인용은요, 큰 따옴표 없이 작성하며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5번 연구 문제가 측정 가능한 변인 중심으로 진술되었다면 용어의 정의를 기술해야 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연구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용어들이 명확히 정의되어야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연구 문제가 측정 가능한 변인 중심으로 진술되었다면 용어의 정의를 기술해야 합니다. 따라서 63번의 답은 3번 미국 심리학회 APA 출판 규정 6판에 따르면 30개 단어 이하의 직접 인용은 큰 따옴표 없이 독립된 단락으로 처리한다.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30개 단어 이하의 직접 인용은 큰 따옴표를 사용하고 독립된 단락으로 처리하는 것은 40단어 이상의 인용에 해당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64번 연구 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주어진 내용들을 차례차례 읽어가면서 연구 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선행 연구의 양이 방대한 주제의 연구 문제는 가치가 떨어지므로 지양해야 한다. 이 설명은 옳지 않죠. 선행 연구가 많은 주제는 오히려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일 수 있죠. 이는 해당 주제의 중요성이나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방대한 선행 연구가 있는 주제라도 새로운 관점이나 연구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반드시 지향해야 한다. 이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니은 수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연구 문제를 선정한다. 맞습니다. 연구 문제를 선정할 때는요, 연구의 수행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연구의 자원, 시간,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수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연구 문제를 선정한다. 이 설명은 옳습니다.
디귿 탐색적 연구는 반드시 연구 문제와 연구 가설이 모두 진술되어야 하나 실험 연구는 가설 대신 연구 문제만 진술해도 무방하다. 이 설명도 옳지 않죠. 탐색적 연구는요, 주로 연구 문제를 정의하고 현상의 기초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죠. 연구 가설이 명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험 연구는 일반적으로 연구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가설을 진술하는 것이 필수적이죠. 연구 문제만 진술하고 가설이 없는 경우 연구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옳은 설명이 아니네요. 리을 검증 가능한 연구 문제는 명료하게 진술된 변인들 간의 관계를 포함한다. 이 설명이 옳습니다. 검증 가능한 연구 문제는요, 명확히 정의된 변수들 간의 관계를 포함해야 하죠. 이를 통해 연구 결과를 구체적으로 측정하고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구 문제가 실질적으로 검토 가능한지 보장합니다. 따라서 연구 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니은 수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연구 문제를 선정한다. 리을 검증 가능한 연구 문제는 명료하게 진술된 변인들 간의 관계를 포함한다. 그래서 3번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65번 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어진 선택지들을 잘 보면서 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관찰 결과의 귀납은 일반적인 이론 정립의 기초가 된다. 옳은 설명입니다. 관찰된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이론을 정립하는 과정은요, 귀납적 접근에 해당이 되죠. 이는 연구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관찰 결과의 귀납은 일반적인 이론 정립의 기초가 된다. 이 설명은 옳습니다. 2번 통계적 가설은 가상적 분포에 근거하여 검토된다. 옳은 설명입니다. 통계적 가설 검증은 가상적인 분포, 예를 들어서 정규 분포 같은 이런 가상적 분포에 기반하여 수행이 되고요. 이를 통해 가설의 진위를 판단합니다. 3번 이론적 토대 없이 설정된 가설은 합리적 근거를 진술할 필요가 있다. 옳은 설명이죠. 이론적 토대가 없는 가설이라면 그 가설을 설정한 이유와 근거를 합리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론적 토대 없이 설정된 가설은 합리적 근거를 진술할 필요가 있다. 이 설명은 옳습니다. 4번 통계적 가설 검증은 이론을 증명한다기보다는 표본에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지지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다. 옳은 설명입니다. 통계적 가설 검증은요, 이론 자체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표본 데이터를 통해 그 이론을 지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죠. 따라서 통계적 가설 검증은요, 이론을 증명한다기보다는 표본에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지지 근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4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5번 실험 결과 혹은 관찰 결과 산출된 통계치가 우연적 확률 수준의 범위를 벗어나면 연가설이 수용된다.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실험 결과나 관찰 결과의 통계치가 우연적 확률 수준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이는 연가설이 기각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가설이 수용되는 것은 통계치가 우연적 확률 수준의 범위 내에 있을 때입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지 않아서 65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실험 결과 혹은 관찰 결과 산출된 통계치가 우연적 확률 수준의 범위를 벗어나면 연가설은 기각됩니다. 따라서 65번의 답은 5번입니다.